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 균형 잡기. 자, 이 이야기는 개인의 업무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됐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개인들은 다 잘했대. 그냥 고가 주십시오. 잘 주십시오. S등급, A등급 주세요. 근데 회사는 적자예요. 내가 속한 회사는 실적이 안 좋아. 내가 속한 그 단위 조직 또는 뭐 그 실무부가 실적이 안 좋아. 성과급을 낮게 받아. 신기하죠. 나는 분명히 잘했다고 올렸는데 S등급 나왔는데 왜 단위 조직과 회사는 적자가? 결국 회사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개인이 달성하는 그 목표 간에 괴리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 취지 자체도 정말 달성해야 될 회사가 달성의 목표가 뭐야? 이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비전, 중장기 경제전략, 그것에 따르는 당해년도 전사 목표, 그것에 따른 단위 조직, 실본부, 그것에 따른 단위 조직, 즉 팀, 그 다음에 개인 목표까지 온라인 연계시키자라는 것이 성과관리 제도의 근본입니다. 물론 업무 목표를 바텀에서 탑으로 상향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개인의 업무 목표 설정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고가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만 치우친다면 당연히 회사의 목표 달성과 괴리감이 크다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성과관리 제도라는 부분이 크게 대두 또 관심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성 입장에서는 목표 설정은 리더의 몫이다. 탑다운이다. 전사 목표 CEO 몫이죠. 사업부장의 몫이죠. 단위 조직 목표 단위 조직 리더의 몫이죠. 따라서 개인의 업무 목표는 실질적으로는 전사 목표와 연계된 단위 조직의 목표 중에서 할당될 거다. 물론 개인 입장에 보면은 10개의 목표가 있다 치면 그중에 대다수는 단위 조직, 전사 목표와 연관된 거지만 몇 개는 소수는 내 고유의 업무와 관련되는 목표다. 이 설정은 본인과 부서의 리더가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고유의 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부는 개인의 업무 목표 중에 일부는 개인과 리더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개인의 업무 목표는 전사의 목표, 특히 비전부터 3년짜리 중장기 경영 전략, 그에 따르는 당일연도 전사 목표, 그에 따른 단위 조직 목표, 그리고 개인까지 연계되어야 된다. 이 자체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전사 목표, 성과 제도가 성과관리 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지금보다 항상 높은 성과,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잉여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잉여를 나눠갖자는 취지거든요. 그런 게 되려면 목표 자체가 탑다운 형식으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는 적자인데 왜 개인들은 단위 조직은 다 S등급, A등급이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든 업종 규모 불문하고 인사에 관련되는 조직에 관련되는 서베이를 하면 직원들로부터 구성원들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가장 불만이 뭘까? 크게 세 가지는 꼭 나옵니다. 평가에 대한 불만, 보상에 대한 불만, 경력 개발에 대한 불만. 그건 어느 조직이든 제가 아까 그 프로필 보여드렸지만은 여러 군데 다국적 기업도 있었지만은요 항상 불만이 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만족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 업무가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평가와 보상과 경력 개발에 대한 부분이 불만이 나오는데 구성원 입장에서 불만 아닙니까? 그죠? 그 뭔가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 제대로 안 합니까? 뭐가 제대로 안 하는 거죠? 클리어하지 않은 거죠. 뭔가 이게 공정성과 객관성과 설득력이 약해.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가 좀 이상하죠.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상 싫죠.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이런 일들이 하나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관리 제도 관점 보면은 인사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불만은 결국은 목표 설정하는 단계부터 사실은 불만이 내재될 수가 있다. 여기서 제대로 한다면 목표 설정 단계에서 제대로, 즉 목표치와
측정 방법과 평가 척도 합의가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가 됐었다면 당연히 그것에 따르는 인사평가, 업적평가할 때 이견이 나오기가 드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사평가, 특히 업적평가에 대한 불만은 목표와 목표치와 평가 척도와 평가 측정 방법에 대한 갈등 또는 불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사실 구성원 여러분이 그 목표 설정하는 단계에서 리더와 면담을 할 때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리더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합의를 이끌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목표 설정하고 배정할 때는, 누구에게 나눠줄 때는 이퀄리티, 균등, 균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건, 능력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랬다면 한결더 그것에 따르는 평가할 때 조금 더 수긍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에 인사평가를 해요. 인사평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역량평가, 또 하나는 업적평가. 역량평가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의 발휘예요. 갖고 있는 능력의 발휘를 평가하는 겁니다. 즉, 역량에 대한 평가인데 결국 일하는 과정상에 있어서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나쁠 수도 있어요. 목표보다 크게 미달릴 수 있어요. 그거는 업적이에요. 그래서 인사평가할 때 역량평가는 설령 업적은 나쁘지만 그 과정상에 있어서 남다른 능력 발휘를 보였다면 그것만큼은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역량평가를 통해서 인정받는 거고요. 실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목표치와 실적을 감안해서 비교를 해서 그것에 따르는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 척도에 맞는 값을 갖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연말에 리더하고 같이 산출하는 인사평가, 업적평가에 합의된 방식대로 산출된 값은 최종 인사평가 등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될 평가 등급 확정에 필요한 값일 뿐 최종 평가 등급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최종 평가 등급은 인사부서와 경영진이 잉여된 성과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을 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의 값이 작년과 올해가 같아. 근데 작년에는 성과를 많이 받았어. 그럼 올해 많이 받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잉여된 성과가 없으면 덜 받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평가 값이라도 작년과 올해 같더라도 나눠줄 수 있는 잉여, 그러니까 발생된 성과의 크기에 따라서 그 평가의 값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냐? 가치를 바로 인사부서와 경영진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 많이 참고하는 것이 성과의 크기죠. 근데 다행한 건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는 얘기는 목표 자체가 아주 무지막지 힘든 거라는 거죠. 왜? 비전부터 시작된 거니까. 따라서 성과 목표를 매년 설정한다는 얘기는 이미 작년보다 더 큰, 더 많은 성과, 잉여를 목표로 삼아서 가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설령 목표치에 미달이 됐더라도 전년보단 향상된, 늘어난 성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달이 되더라도 나눠 가질 성과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제도가 기왕이면 해볼만 하다는 거죠. 왜? 애당초 전년보다 더 큰 성과를 목표로 해서 갔는데 설령 목표치가 미달되더라도 이미 작년보다 성과는 늘어났으니 잉여는 있으니 나눠 가질 구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인사평가 등급 확정은 인사와 경영진의 몫이다. 그것은 나눠 가질 수 있는 성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여기에는 리더의 몫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인사평가 결과, 업적평가 했을 때 등급에 대한 거는 사실 직책체한테 뭐라기보다는 회사의 올해의 방침,
최종 인사평가 등급 그다음에 그 성과 배분에 대한 방침에 따른 것뿐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지금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의 업무 목표는요, 하고 싶은 일, 내가 자신 있는 일, 매년 하는 일, 이런 게 목표가 아니고요, 전사 목표 달성에 관련되는 목표 중에 우리 부서에 떨어진 것 중에 나한테 떨어진 것, 이게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은 루틴인 거고요. 저는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건 뭐 사담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항상 루틴하게 해야 되는 일들은 내가 올해 연봉만큼을 받는 일의 기본이에요. 그건 잘해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목표를 달성하는 여부는, 그 목표를 받고 그 달성 여부는 실적, 업적 평가 결과 나온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보상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구성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열심히 잘해야 돼요. 왜? 그 연봉 가치만큼 해야 되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누구나 똑같이 전사 목표 연관된 것을 할당 받는데, 할당 받을 때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크기만큼 배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 결과물은 성과 보상으로 해준다. 근데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것으로 성과 보상까지 원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외국계 회사 중에 일부는 사실은 그 순수하게 그 외국계에서는 그 구성원들의 성과급이 없습니다. 이건 연봉이에요. 연봉이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그 목표 달성의 값이 올해도 했어요. 똑같은 걸 했어요. 똑같은 목표에 작년치가 있고 실적이 이제 올해치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과 같은 값이 나오면 올해 잘한 겁니까? 보통입니까? 부족한 겁니까? 이 기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성과관리 제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실적이 나왔어요. 그 값이 작년치께 올해도 나왔어. 그럼 요거는 보통보다는 한 단계 아래 등급을 준다. 줘야 된다라는 게 성과관리 제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인사평가의 불만 부분은 사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업무 목표를 배정을 할 때 중요도, 난이도 등등 뭐 분량 이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일단 이퀄리티, 누구나 똑같이. 그래서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똑같음이 있어요. 똑같음. 어떤 거냐면 누구나 말도 안 되는 목표 갖는 거예요. 어느 부서든 누구든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전사 미션, 중장기 경영 전략, 전사의 비전, 중장기 경영 전략, 그에 따른 올해 전사 목표, 거기서부터 비롯돼요. 똑같이 쉽지 않은 목표를 다 받은 거예요. 이건 이퀄리티예요. 그리고 나눠줍니다. 개수를 나누죠. 쉬운 거 3개입니까? 어려운 거 하나입니까? 그러면 3개와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가중치를 감안을 해서 개인에게 맞는 가중치를 감안한 업무 목표마다 가중치를 줘서 개인에게 부합되는 한 가지씩을 줍니다. 이것도 이퀄리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목표가 배정이 되고 개수가 비슷해요. 근데 가중치를 이제 감안한 거죠. 따라서 개수는 두 개지만 누구는 가중치가 높고 누구는 가중치가 낮을 거예요. 근데 개수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는 어려운 거 주고 누구한테는 쉬운 거 줄 거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근데 저스티스는 이런 관점이에요. 능력이 뛰어나,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리더로서, 그 단위 조직의 리더로서 그 구성원한테 도움을 줄 여력을, 말도 안 되는 목표, 어려운 목표를 받았어. 물론 가중치는 그 난이도 높은 것보다는 작을 수는 있어요. 어쨌거나 이 친구한테는 힘이 든 거야.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스티스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갈 지원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줄 때 저스티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편의 봐주자가 아니라 리더 입장에서 쏠 수 있는, 투여할 수 있는 지원, 육성이나 능력 개발이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양의 합이 100이면 이 100에 대한 배분을 똑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여건에 맞게 달리 주자. 그걸 저스티스에서 본 거죠.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펜스가 쳐진 밖에서 야구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똑같이 모두 다
올라갈 수 있는 박스 하나 줍니다. 이건 이퀄리티죠. 하지만 아예 키가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봐. 근데 어느 친구는 그거 없어도 봐. 어느 친구는 그 덕분에 봐. 입장이 다 달라요. 근데 못 볼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박스는 모두 3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지원, 능력 개발에 대한 그 자원, 그 쏟을 수 있는 양을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배분하자.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